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이주연의 돈벌이 스탁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화 문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고민인 종목들 같이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샵 0082 문자 보내주신다면 역시나 여러분들 고민인 종목들 상담 가능합니다. 매수가, 비중, 평단 이렇게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오늘장 키워드인데요. 새해 첫 개장일이었죠. 10시에 우리 방송이 시작되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다들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선정한 거 로봇 그리고 게임 대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좀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 그리고 시장을 못 지켜보셨다 하더라도 장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거래 대금 순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종목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오늘 시장에 어떤 주도주들이 있었고 어떤 이슈들로 시장이 움직였나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거래 대금 순위로 이렇게 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세요 꼭. 오늘 거래 대금 크게 터진 종목들 보면 4,300억이 나온 게 동진 세미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포토 레지스터 관리 EUV 이제 노광 장비인데 그거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 레지스터라는 어떤 황물을 갖다가 생성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제 개발을 해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일본과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주가가 상승을 계속 해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었죠. 한번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요날 보면 이제 9월 말일에 상한가를 한번 크게 갔었는데 이때 뭐 슈퍼개미가 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나오고 신고가를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보티즈가 이제 거래 대금 뭐 두 번째입니다. 2,900억인데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한국 BNC 코로나19 관련주고요. 위메이드 게임 관련주죠. 넥슨 GT도 게임 관련주고 MBD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그다음에 뭐 경남스틸 역시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위 종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로봇 관련주 뭐 로보로보라든지 로보스타, 로보티즈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게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여전히 이슈가 좀 지속되는 흐름이고 위메이드처럼 이제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랩과 함께 뭐 써니전자라든지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간 뉴스 들으셨겠지만 뭐 세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이 며칠째 지금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도노리포트에서 안랩 또 시즌 1에서 우리가 편입을 시켰고 무조건 8만 원 가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결국은 지지율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지지율 치고 올라갈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대선 테마들은 이제 얼추 거의 다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선 테마로 뭐 큰 수익을 노린다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거래 대금 크게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 안에서의 단기적인 관점을 노려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뭐 이제 대선까지 3월 달이니까 시간 좀 남았으니까 더 크게 대박이 나겠지라고 접근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인지를 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MBT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연휴 전후로 돌아가 보면 뭐 코세스라든지 이런 지금 메타버스 후발주들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고, NFT와 연관이 돼 있다 하면 또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 특히 로봇 이 테마주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 다른 거 후발주들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테마는 대장만 하시라고 제가 노란톡에서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들께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티즈가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진 로봇도 괜찮지만 신고가 흐름에 지금 거래 대금이 가장 크게 터지고 있는 종목은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대장주를 로보티즈로 보시고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됐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똑같아요. 아마 방송에서 이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지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정도로 뭐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는 부분이 결국 테마주들은 대장주들이 가장 크게 가고 가장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주만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면 결국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테마주들 하면 망한다 이런 거는 저 산꼭대기에서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면 잘 쓰면 독도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테마주들도 역시나 잘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지금 시장에 좀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세요. 뭐 로봇 지금 한 달째 거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게임 관련주들 지금 뭐 몇 달째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주들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부터 해서 후보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두시고 그 안에서 추세가 상승으로 유지가 되는데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위주로 단기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뭐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이런 테마가 있는데 제가 공략을 해봐도 되는 시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질문을 갖다가 뭐 안철수 관련주들 딱 급등 나오기 직전에 물어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다 같이 움직일 건데 써니전자 제일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뭐 안랩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물어보시면 또 다 같이 이렇게 수익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라든지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로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요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민인 종목들 시원하게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매수 단가, 평단, 종목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료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5분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SOS 궁금하신 종목들, 도움이 필요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네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평단이 3750원에 비중이 5%시네요. 약수익권이세요. 보니까 지금 오늘 종가가 3950원인데 평단이 3750원이면 오늘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 이제 올라갈 때 이때 매수를 하셔갖고 아직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목 흐름 자체는 최근에 전기전자 섹터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나와주는 구간에서 시세가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고요. 딱히 지금 뭔가 어떤 테마적인 부분들이 엮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봅시다. 딱히 자 특징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나 시세를 봤었을 때는 별 그런 게 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한 19% 정도 상승했던 게 가장 이제 좀 크게 움직였던 거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이렇게 지금 편입이 돼 있어요. 기업 내용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봤었을 때는 뭔가 어떤 테마적인 성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기전자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면 거기서 시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주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은 딱히 지금 뭔가 대단한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 계속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내리막길을 이제 내려오다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래가 한 차례 좀 크게 나와줬죠. 그리고 방향을 지금 위로 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안 돼요. 올라갈 때 이제 이 저점을 갖다 올려주고 고점도 올려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인데요. 지금 보면 요 구간에 횡보했던 그러니까 35,000원대 횡보했던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 뭐 2달 반 정도 그리고 9월에 이제 저항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11월 말쯤에도 저항을 한번 받았어요. 결국 지금 가장 강한 저항대는 35,000원대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무조건 이 가격대를 일단은 뚫어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여기서는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 그냥 여기까지 보고 이거 올라갑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점쟁이들이나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선생님 오늘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내려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나려고 하면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 가격대가 대략 28,500원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탈하게 되면 손실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실권은 꽤나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수가를 일단은 손절가로 잡고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9,600원이 요번에 이제 상승할 때 갭이 좀 열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3만 원에서 26,900원 뭐 요 구간이 제 생각에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일단 이탈한다라면 손절하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뭐 여기서 반등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가져갈 이유가 굳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고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잡아놓고 그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8,700원 잡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다음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에코프로 문의 주셨고 비중이 10%시네요. 10%에 117,200원.
11만 7천 원.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도 뭐 많이 올랐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직은 지금 뭐 추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주봉의 흐름도 뭐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기준 가격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제 추세 하방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 아직은 지켜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고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인데 보면 지금 10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라는 가격을 갖다 지지를 해줬거든요.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데 요 반등 나온 폭이 보면 요 고점에서 최근에 조정 나왔던 요 폭의 한 중간 정도 조금 안 되게 올라왔습니다. 항상 중간까지 올라오라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 일단 저항을 받았다라는 부분 지금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내리막길로 완전히 내려가는 흐름은 10만 원짜리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하락으로 꺾여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이 이렇게 나온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고 만약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10만 원짜리 전저점 구간 요 구간을 지켜주고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방향을 위로 그러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제 생각엔 지금 뭐 큰 손실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여기서는 손절을 조금 짧게 잡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의 큰 흐름에서의 추세적인 대응보다 분봉상에서의 흐름을 한번 보고 지지라인 이탈하면 손절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10만 8,500원 제시 드릴게요. 10만 8,500원 깨지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세요. 그러면 손절은 좀 짧게 될 거고 올라오게 되면 지금 전고점인 한 12만 5천 원이 있죠. 그 정도 위로 분할 매도한다 생각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강원랜드요. 네네. 28,800원에 10%요. 강원랜드. 28,800원이요. 28,800원, 거의 29,000원이네요, 선생님. 그죠? 네네. 아이고, 요게 하필 언제 사신 겁니까? 요번에 그 여름에? 여름, 가을 지나서 산 것 같아요. 아, 가을쯤에. 네네. 지금 선생님, 제 방송을 좀 잘 안 보셨죠? 제가 얼마 안 됐어요. 뭐 제가 방송에 뭐 자주 안 나오니까, 그죠? 아니요, 계속 요즘에 최근에는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네네. 일단 그 강원랜드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제 여행주라든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요런 그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백신 나오고 나서 이제 네네. 뭐 11월쯤에 이제 작년 11월쯤에 미국에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보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 흐름을 좀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네. 이맘때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벗어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 이렇게 좀 주가가 선반영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항공주들이 제일 강하게 올랐고 카지노, 호텔, 뭐 여행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미크론 뭐 델타 변이가 먼저 나오면서부터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꺾였는데 선생님 이거 손절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쭤보려고 상담 전화 드려봤어요. 지금까지 선생님 손절 안 하고 버티셨는데 손절하시겠어요? 손절 못 하시겠죠? 손절을 해야 예. 네, 손절하지 마세요, 선생님. 기다려도 되면 기다리고요. 어떻게 계속. 그렇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예. 회사가 정말 망할 회사다 아니면 뭐 미래가 불투명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네. 선생님 계속 버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버텨도 되는 종목입니다. 강원랜드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한
국내의 내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카지노잖아요. 예, 예.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우리가 봐도 부채 대비해서 이제 자본 굉장히 이제 튼실하게 잡혀 있는 기업이고, 물론 뭐 지금 뭐 시가총액이 자본보다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가 그만큼 어려운 환경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보면 2020년도 코로나19 직격탄 맞으면서 영업이익이 4,30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한 326억 정도 적자예요. 그리고 3분기에 보면 이게 위드 코로나를, 그러니까 뭐 단계적 일상 회복, 뭐 위드 코로나 이거 하면서 이제 매출 좀 늘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거리두기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4분기 실적은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뭐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호텔, 그다음에 뭐 카지노, 여행, 뭐 이런 관련주잖아요. 항공 관련주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지금 과연 팔아야 할 땐가? 기업의 내용이 굉장히 나쁜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여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가지 않고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어떻게든 자금 조달을 하겠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 생각에는 길게 버티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쯤에는 내년이란다. 올해죠. 2022년 올해니까 첫날이니까 올해 안에는 그래도 코로나19 좀 종식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일상 회복,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됐던 위드 코로나가 됐던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으니까 만약에 정부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강원랜드 지금이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손절보다는 버텨내시면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못해도 올라온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냥 더 추매 안 하고 네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나을까요? 추가 매수 하셔도 저는 괜찮지 싶어요, 사실은. 지금 시점이요? 네, 그냥 선생님 음봉하고 양봉은 아세요? 모르세요? 차트 보면 색깔. 그렇죠, 맞아요. 지금 현재 종가로요? 화면에 보이시는 게 예, 파란색이 아침보다 떨어졌을 때 음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 아침보다 올랐을 때 빨간색으로 양봉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거는 분명 기다리면 수익이 날 종목이다. 그럼 최대한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가격이 저점일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선생님이 한 3시쯤에, 오후 3시쯤에 차트를 탁 열어서 강원랜드가 오늘 파란불이다. 그러면 시가보다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사실 비중에 10분의 1쯤만 딱 사세요. 그리고 다음날 봤는데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사지 말고 파란불이 나올 때만 1%씩 분할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시예요? 아시겠죠? 예, 오후 3시쯤. 오후 3시에? 장 끝날 때쯤 돼서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일봉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일봉으로. 일봉으로요? 네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사는 거예요. 내려가면 나는 더 주워 담겠다. 내가 강원랜드 대주주가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어쨌든 매수가는 올라올 것 같은 거죠? 올라올 겁니다, 선생님. 기다리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자, 그러면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여러분 다음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전화 주시고 문자 샵 0082로 보유하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평단 보내주시면 또 상담 가능하니까 또 이거 둘 다 안 된다 하시면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연제약요. 이연제약. 네네. 이연제약. 매수가랑 평단이 어떻게 되시죠? 68,457원에 10%요. 68,450원이요. 네네. 68,450원. 하하. 비중 10%. 선생님 요거 매수하셨을 때 뭐 치료제 관련 이슈로 사시게 된 거예요? 네네. 그게 올라가길래 잡았는데 그게 완전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혹시 선생님 저랑 상담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 종목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세요. 좀 네. 진작에 제가 상담 방송 좀 안 하긴 했는데 진작에 좀 연결이 됐어야 됐는데 일단 뭐 이 기본적으로 네네. 이제 시세가 막 크게 대시세가 나왔다가 네. 시세가 이제 죽고 이렇게 이제 테마처럼 아니면 뭐 주도주든 뭐든 간에 크게 시세가 나오면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막 3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어요. 종목들이 보통. 그런데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종목으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가 저는 소멸이 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mRNA 완제품 생산 가능하다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좀 후발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일단 반등은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위치긴 한데 네. 선생님 이거 올라오면 그냥 좀 손실폭을 줄여서 손절을 하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여기 올라올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5만 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5만 원 부근? 5만. 네, 많이 올라오면 한 5만 원 부근이지 싶어요. 네. 이연제약이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해가 단가를 낮추면 안 될까요? 지금 낮추면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3만 원까지 빠질 겁니다. 요거. 3만 원까지요? 예, 28,700원 한 요 정도까지는 내려오고 나서 네. 그러니까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대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크게 이제 뭐 몇백 프로 터지고 나서 종목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출발한 지점까지 대부분 빠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거기까지 빠진 이후에 반등으로 시세를 한번 좀 강하게 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이 이제 내려왔던 거 다시 이제 올라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출발 지점 오면 뭐 제 경험상 대부분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은 한 차례 정도 좀 강세가 나와준다 정도가 되지 거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뭐 그때까지 기다려서 반등이 좀 올라오는 거를 활용을 해서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그 전에라도 시세가 올라오면 좀 짧게 파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이 시세가 나오면 이제부터 가나 해가지고 올라가는가 싶어서 못 팔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왔을 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 이 트렌드 라인에 상단 정도 부딪히는 위치면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 들거든요. 거기가 45,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아마 45,000원에서 5만 원이요? 네네. 이게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뭐 기분 굉장히 언짢으시겠지만 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감내하고라도 그냥 팩트를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연제약이 어떤 좀 대단한 모멘텀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이연제약이 뭐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신약에 대한 개발이 만약에
굉장히 진행이 잘 돼 있고 지금 뭐 이상을 진행 중인데 결과치가 좋다든지 이상 결과가 나올 때쯤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3상을 진입하기에 앞서 있다든지 3상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보유를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연제약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뭔가 신규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기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28,000원 아래로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 반등은 주겠지만 다시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듣기 싫으신 소리지만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8,000원까지 내려도 추매는 하지 말고 그냥 이따가 5만 원 정도만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45,000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일단 선생님 큰 그런 기업에 기대감 없다 하면 제 생각에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희망 고문 받으시면서 끌고 가셨다가는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사실 뭔가 대단하게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 영업이익 11억 뭐 나오고 있고 올해 잘 나와봐야 하고 이때까지 잘 나온 게 60억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인데 결국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지 아니면 어떤 특정 테마에 편승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뭐 더 악화가 되고 뭔가 이연제약에서 남들보다 더 획기적인 뭐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만들어낸다 하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저는 시세가 끝나서 죽어가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일단 내려가는 것도 손실을 끊겠다 하신다면 지금 보면 한 4일, 5일 전에 저점을 한번 잡아줬잖아요. 34,000원에서. 그러면 이 저점을 이제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는 41,000원, 41,500원 요 저항자리 요 구간을 돌파해줘야지 위로 올라간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생기고요. 기술적으로라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34,000원 잡으시고 위로 올라오면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에서 분할로 정리를 하시는 관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화밖에 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적재적소에서 좀 진단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신다라면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결국 손실을 줄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실을 본 만큼 나중에 또 수익을 내야지 본전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손실을 또 그만큼 덜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하나의 주식 투자의 뭐 방법론 중에 하나니까요. 손절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또 빨리 진단을 받으셔갖고 추세가 하락으로 꺾인 종목들 같은 게 이게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고점권에서 추세가 하락으로 꺾인 종목들 빠르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만 있다 해도 결국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 상담들 꼭 하시고요. 이런 게 진짜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 당연히 어렵겠죠. 새로 시작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실 분더러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그냥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질문 던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또 다른 분들도 같은 종목 부여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셔갖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샵 0082로 이주연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상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
써니전자 참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 도너리 스탁에서 한 3번 정도 포트 편입 한 4번째는 손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번 정도는 수익을 큼직큼직하게 좀 줬던 종목이고 안랩을 이야기 드리면서 뭐 안랩이 결국 가게 되면 써니전자도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시세적인 측면에선 사실 뭐 안랩보다 그렇게 대단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관련주로 명확하게 엮여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일단 매수가가 5,000원 정도입니다. 4,950원에 비중이 10%시네요. 오늘 매수하신 건가? 기존에 보유하셨다라면 탈출 기회가 될 텐데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기분이 달라지듯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듯이 항상 여러분들 이제 손실이었다가 손실일 때는 매수가만 제발 와줘 하다가 매수가 오면 그때는 갑자기 마음이 또 돌변합니다. 수익을 더 볼 수 있을까? 그럼 오늘 시가가 이렇게 좀 시세 나왔을 때 팔았다라면 분명 수익을 챙기셨을 텐데 그냥 오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고가권에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시라면 급등이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이 나온 구간에서 이런 매매를 안 하실 텐데, 그죠? 한마디로 경험치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재료는 분명 살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9시 뉴스에 나오면 하지 마라 이야기를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연휴 동안 9시 뉴스 틀면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 2자릿수 올라섰다라는 얘기 이런 기사들을 이런 뉴스라든지 많이 나왔을 거고 특히나 이제 9시 뉴스에 이제 그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국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다음날 매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갭이 크게 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물린 사람들이 일단은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앞에 저항에 위치한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9시 뉴스에 나온 종목이 아니라는 관점 그리고 전고점 저항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팁을 하나 드리겠고 어찌됐든 뭐 이거는 지금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래로 한번 훅 꺾었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눌림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가부터 속았지 하면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위치상 그렇게 강하게 시세를 땡겨 올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 외에 한번 볼까요? 보통 시간 외에 단일가에서 이제 가는 종목들은 땡겨 올립니다. 올렸네요. 시간 외에서 한 3.8% 5,050원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은 결국 내일 아침 시가를 띄워서 좀 올릴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고 1차 매도가는 단기로 접근을 하셨다면 5,180원을 매도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 생각에는 앞에 보이시는 일봉상의 고점 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5,500원인데 그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을 좀 올려 세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보시면 예전에 2020년 1월에 이렇게 이제 갭을 열어놓은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이 5,500원에서 5,700원 저항대입니다. 그러면 이 갭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방법은 이거예요. 오늘 아침 저점인 4,800원 여기를 저가가 4,800원인가요? 저가가 4,815원인데 여기까지는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매수가가 지금 4,950원이니까 여기서 조정 나와서 손절하게 되면 뭐 한 5% 정도 손절을 한다, 5, 6% 손절한다 생각하고 위로는 내가 10% 이상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갭 상승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 눌러놨다가 갭 상승 출발하면 시세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분명 저항 자리인 5,500원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전고점 자리, 그러니까 오늘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물량이 출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내가 이거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면 보유하신 비중 뭐 절반 정도 여기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손실권 안 가야 되니까 매수한 가격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시간 외에서 올랐던 것처럼 상승 출발해서 올라왔다가 내려올 경우에는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투자금을 지키시고요. 전고점 돌파하는 시점부터 5,500원까지는 절반 매도, 이후에 추세 꺾이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A스토리 문의를 주셨네요. 자, A스토리 지금 31,700원에 비중이 20%신데 오늘 뭐 사신 것 같진 않네요. 700원이면 언제 사신 거지? 최근이 아니고 꽤나 좀 시간이 되긴 했네요. 11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내려오다가 올라가려나 보다 하고 사셨나 봐요. 그런데 왜 손절은 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온다는 확신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선생님 매수가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를 이탈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 이번에 돌파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점권에서 이중바닥을 형성해줬고, 그리고 저항 구간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런 구간, 거래량 터진 구간에 저항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35,000원대 이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제 생각에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라면 한 34,000원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00원이나 33,800원 뭐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분할로 정리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뿐만이 아니죠. 지금 제가 월화 방송하는 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082로 도너리 스탁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뭐 오셔서 무료 체험권 한 5분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첨 통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보시고요. 뭐 장중에 제가 단타는 자주 뭐 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뭐 내일 정도는 한두 종목 자리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 단타로도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장중에 내가 좀 여유롭게 매매도 하신다 하시는 분들, 시장을 좀 보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단타하는 종목들 어떤 걸로 하는가 이런 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연결이 안 되시는데 일단 문자로 받았다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진원생명과학이네요. 자, 진원생명과학 22,750원에 비중 30%.
자, 아까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호생명과학도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시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파 상승이 나와서 조정도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마지막 급등했던 게 VGX라고 있는데 자회사가 그 자회사의 이제 경쟁 회사가 아마 미국에서 11조 알데브론이라는 회사인데 11조에 매각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자회사가 이제 저평가되었다라는 그런 이슈로 이제 여기 시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세가 꺾여갖고 이제 죽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점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는 손절을 해줘야 돼요. 물론 바닥에서 매수했다고 해서 손절가가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바닥에서 매수해도 지하실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손절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손절가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서 3% 빠지면 손절한다 이게 아니라 명확하게 왜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성향이 있고요.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 계속 올라가는 성향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뭐 테마주가 됐던 우량주가 됐던 모든 종목이 결국은 이 움직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대한 그런 흐름에서 만들어지는 포인트들이 있는 건데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신다고 해도 결국 손절이라는 가격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절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떨어질 걸 미리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대단한 시세가 이렇게 나온 거 차트를 좀 크게 한번 열어놔 보시고요. 1년 안에 5배에서 10배 간 것들 제가 하지 말아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더 못 가고 더 매매할 구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노리고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략을 하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제대로 받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진행을 해보시고요. 어찌됐든 지금 진호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명확합니다. 14,600원 깨지면 그냥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요거 깨지면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오늘 보면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시세가 한번 나와줬어요. 요게 보면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 되는 절반폭의 되돌림 반등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대는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격대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위로 주가가 올라와야지 얘는 이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손절가 14,600원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종목은 제가 악담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치료제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코로나19가 끝나는 상황까지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그런 신약이 나오지 못한다라면 저는 그냥 3,000원까지 2,500원까지 다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탈출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해두세요. 이후에 이 주가가 올라와서 정말 뭔가 신약이 코로나19를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든지 간에 퇴치를 할 수 있거나 화이자나 머크에서 나온 약만큼의 효능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올라올 때는 정리 관점 생각하시고요. 매수가만 올라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빠져나오세요. 그게 아마 정신 건강에 좋지 싶습니다. 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회사가 진짜 뭐 신약을 개발해낸다든지 백신을 더 나은 백신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만약에 진행하던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뭔가 새로운 대단한 모멘텀을 진원생명과학이 재료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아닌 다음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보유자분들 굉장히 좀 실망감도 크시고 저게 무슨 전문가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 경험상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게 맞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올라올 때 정리를 하시는 관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셔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네. 네, 비중과 평단 그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30%, 예.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매수가는 69,000원이요. 69,000원. 한 10월까지 흐름이 효성중공업이 참 나쁘지 않았는데, 그죠? 글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다 좀 놔두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네. 이제 좀 대장주 중심으로 다 삼성하고 소성하고 하나솔루션하고 한 300주씩 사서 넣어놨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게 효성중공업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네요. 효성중공업도 이제는 좀 돌려줘야 되는 위치까지 저는 조정이 나왔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선생님 이제 효성중공업 매수하셨을 때는 이거 수소 관련돼서 이제 접근하신 거죠? 아, 예. 기준 2020년 상반기에 이제 수소 충전소 한 40%. 원래 워낙 수소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네네. 사실 비중을 크게 충전소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한데 그래도 충전소를 지금 만들고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이랑 가스 수소가스 이제 압축 패키지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추세가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도대체 계속 하향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그냥 장기적으로 갈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글쎄 이걸 어떨까 하면서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혹시 장기적으로라면 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냥 특별히 그냥 은행에 둬뒀다는 생각 갖고 이게 사실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망하지 않으면 사실 분명히 이 회사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 예. 일단 효성중공업이 하고 있는 쪽 수소 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친환경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네.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잖아요. 아, 예.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이제 좀 기간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보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 선생님 비중이 30%시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다른 종목들 분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너무 비중이 쏠리는 건 저는 좋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효성중공업 30% 정도면 선생님 좀 많이 좀 높게 사신 부분은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긴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올해 컨센서스가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이고 내년에 지금 보니까 추정치가 1,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이 1,700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네. 네. 그리고 내년에 2023년도는 1,900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이 종목의 적정 시가총액을 구하려고 하면 요 영업이익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1,600억, 1,700억 올해 2023년에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요게 아마 컨센서스를 얼추 맞출 것 같아요.
한 1,100억 조금 안 되게 되든지 넘어서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추정치도 얼추 맞추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허황되고 과장된 추정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1,700억에다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1조 7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적정 주가는 1조 7천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5,300억은 굉장히 형편없이 3분의 1 토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선생님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이슈, 분명히 이거는 어떤 이슈라든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수소 에너지나 수소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많이 돼야지 상승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이 뭐 언제 불어줄지는 사실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기업적인 내용이라든지 회사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흐름을 봐서는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선생님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지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이 종목이 한 44,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이렇게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요. 그때 선생님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상담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저점 잡은 56,000원대, 56,600원 요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제 생각에 뭐 방향을 한번 돌릴 수는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탈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만 원대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어차피 길게 보시고 가시는 거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시간 투자를 좀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채팅입니다. SK 스퀘어 61,000원의 비중이 10%시라고 하시는데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 혹시 채팅에 남기셨나요? 남기신 게 없나? 그러면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자, SK 스퀘어 며칠 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신규 상장되고 주가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반등 나오는 이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일정 부분 이렇게 횡보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가격대가 지금 매물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고점 저항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방향을 위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보면 5일선 돌파하면서 거래가 좀 터졌죠. 윗꼬리도 길게 달리긴 했는데 오늘 거래량 절반 이하로 확 줄이면서 시가를 또 상승 출발했는데 종가도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저점 이탈 없이 단봉으로 이렇게 마무리했고 꼬리가 좀 길어서 내일 긴가민가 해요. 아침에 시가를 상승 출발시키면 아마 내일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시간 외에 한번 봅시다. 시간 외에. 시간에 조금 올라서 끝났으면 내일 시가를 띄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거 살짝 올랐네요. 뭐 한 호가 정도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봉상 올라가는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되는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68,300원 이 저항자리 한번 돌파하는 그림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비중을 갖다가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뭐 절반 정도는 보자. 요 상장한 첫날의 저가 요 73,000, 74,000원 정도인데 여기까지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다시 N자 상승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 요 상승폭만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75,000원 부근이 될 것 같은데 74,000원, 75,000원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잡으시고요. 저항자리 돌파했다가 그냥 밀려버릴 수 있으니까 절반 매도하고
추후에 그냥 쭉 올라가는 그림 나온다. 그러면 목표가까지 보유 돌파하고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요 저점 자리 63,800원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매도한 거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시니까 지금 61,000원 수익이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좀 편안하게 보유하시고요. 익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익절가 6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안 깨지면 74,000원까지 가져가시고 74,000원부터는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할 텐데 캐리 소프트 문의 주셨습니다. 채팅으로 이제 주신 건데 요거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15,250원이 오늘 매수하셨나? 종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앞에 보이는 18,900원, 19,000원 자리인데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근까지는 일단 보유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그 전에 이제 저항이 잡힐 만한 위치가 1,400원대입니다. 그래서 1,400원, 17,000원요. 17,000원. 죄송합니다. 1,400원이래. 1,400원이면 어디야? 자, 17,000원에 저항이 있으니까 17,000원부터 19,000원까지 절반 정도는 분할 매도하고요.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19,000원 저항 돌파하고 간다라고 하면 한 24,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종목 도너 리포트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셔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이야기 언제든지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너 리포트 좀 전에 수익률 잠시 보고 오셨는데 수익률 뭐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급등주들이 팍팍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니라고 해야 되나 맞나 해야 되나 그러네요. 일단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지정가로 드렸던 가격이 그날 저점 구간이었죠. 딱 저점이었고 다음 날부터 이제 갭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시세를 줬습니다. 대략 뭐 한 11% 이상 시세가 이제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방향만 맞다라고 하면 방향이 꺾이기 전까지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내려올 때 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또 매수해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점에 또 신규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지금 다 수익 구간이고요. 전기전자 섹터 굉장히 외인들이 11월 달부터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뭐 시총이 좀 작고 가벼운 종목이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제주 반도체를 진입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제주 반도체는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딱 그 저항 자리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보시면 7,000원, 3,900원에서 3,800원대 저항이 있는데 이 구간을 뚫어내 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고점대, 저항대까지 충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의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고 특히나 이제 동행복권 여러분 로또를 아시나요? 로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어떤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잡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보유를 해보시고요. 자, 기가레인도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두 번째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소개해드리면서 매수가는 저 아래를 드렸었어요. 이유가 그때도 이제 종목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파형을 그어놨었는데, 이렇게 이제 내려올 가능성, 여기서 바로 시세가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을 대비를 해서 매수가를 여기로 잡아봅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딱 매수가에 도달을 하고 한 2, 3일 빠졌다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역시나 죽다 살아난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종목인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5G 관련주들 그동안 섹터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전기전자 섹터 상승하면서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가총액이 작고 가벼운 종목을 골라냈는데 그게 바로 기가레인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 자리를 뚫어내게 되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폭발력 강한 그런 시세가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이고, 지금 방향이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승 흐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흐름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관점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해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 큰 시세 나올 건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들에서 비중을 갖다가 수익 실현하면서 일부 끌고 간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 그거 잘 지켜보시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정말 효자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도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그 도너리포트에 편입을 시켰던 날 급등이 나왔었죠. 요날 딱 시가 이하로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당일 바로 시세가 16% 정도 나왔는데, 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저항 자리를 돌파해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모멘텀적인 측면도 분명히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도 크게 나왔겠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조정 나올 때 제가 도너리스탁 유튜브 채널에다가 여러분들께 이제 대응 전략 올려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영상을 다시 보기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6,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이 박스권 상단 밴드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여기서 되돌림이 만들어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기다가 5파 상승에 ABC 조정까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보면 거래량 어느 정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항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만약에 시가 갭이 좀 떠가지고 앞에 보이는 전고점 저항 자리를 좀 돌파하는 그림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침에 장 초반에 살짝 밀렸다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내일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짧게 접근을 해보셔도 좋은 종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유하고 있는 투자한 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해도 2조가 넘어간다라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상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내일 뭘 사야 되냐, 요 종목인데, 지난주 화요일 날에 편입했던 게 엑토조 소프트.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또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핑거라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후발주 중에서 좀 강한 종목 코세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와서 지금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종목이죠. 결국 급등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항을 돌파할 때 만들어지거나 돌파 구간에서 나온다라는 부분인데요. 추세 저항을 보시면 오늘 이 자리를 살짝 지금 돌파해 놓은 상황입니다. 레이저 응용 장비, OLED 제조 공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미니 LED 관련해서 이제 생산 수율 향상
리페어 장비라고 해갖고 이 미니 LED를 생산할 때 이 리페어 장비가 없으면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나 봐요. 그런데 국내 뭐 유일하게 이 지금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 후발주로서 지금 바닥에서 상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일단 종가에서 살짝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5,600원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게 시간 외에서 보니까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액토조 소프트도 좀 그랬고 코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세스도 제가 대본을 넘기고 나서 이제 시간 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좀 급등이 나와버려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대략 뭐 19,000원에서 16,900원에서 17,000원 정도에서 만약 오늘 시간 외에서 종가로 마무리된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내일 눌림이 안 나오고 바로 시세가 나오는 것은 뭐 우리 게 아니다 생각하고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음봉으로 한번 쭉 밀려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일단은 15,600원으로 세팅을 하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보고 좀 뭐 요 상당 구간, 돌파한 구간이라든지 갭을 메우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좀 수정해서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손절가겠죠.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500원 손절가 딱 잡으시고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내려올 때 뭐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방송이 끝날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내일장 전략입니다. 여러분 항상 뭐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이 거의 뭐 내일장 전략에 나오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하지 마라라고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항상 너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시가 사실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보면 사실 상태가 좀 메롱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수를 볼 때 여러분들께 항상 유심히 보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죠. 바로 5일 이평선인데,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 5일 이평선 돌파하고 나서 한 4, 5거래일 정도 꾸준하게 우상향 했다가 마지막 날 5일선을 이탈시켰어요. 그리고 S&P 500도 보시는 것처럼 이탈이 나와버렸습니다. 나스닥도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조정 폭이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뭐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 조정이나 단기 눌림을 어디에서 마무리 짓느냐, 요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뭐 급격하게 급락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겠죠. 오늘 밤에 미증시 만약 조정이 나온다,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왔을 경우를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하락 출발할 가능성 높고 아침에 살짝 올라오더라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 저점 매수 구간으로 한번 내려올 때 노려보고요. 10시 전후로 매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메타버스, NFT, 로봇,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테마들, 지금 시장에 강하게 움직인 자율주행까지 해서 테마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테마들 순환매 돌면서 움직일 거니까 다음 테마 종목들 아침에 좀 유심히 보시면 좀 강세인 테마들이 분명 보일 겁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좀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전자 섹터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권에 놓고 저점 매수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주셔도 좋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비추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나올 거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대로 전화번호 뒷자리 당첨되셨는데 아마 문자가 내일쯤 갈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장중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무료 체험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 생기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첫날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올해는 수익 많이 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